예, 시장의 관심과 이슈가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입니다. 시장 자체가 모두에도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레벨보다는 사실 섹터별로 순환과 관심과 변동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럴 때 이제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유한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력기기 쪽을 이제 커버를 하시는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사실 전력기기 쪽이 관심이 높잖아요. 네. 변동성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미국이 중국산 해저 케이블 좀 차단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력기기나 전선주 모멘텀이 있지만 이 모멘텀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디일까요? 일단 주가 차원에서는 이미 좀 멀티플을 땡겨받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수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해저 케이블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중국산보다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조금 미흡했었는데 이 부분이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 해저 케이블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잘 하고 있는 LS전선은 비상장사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전선은 이번 3분기에 아마 처음으로 해저 케이블 숫자가 나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쪽으로 레퍼런스를 쌓지는 못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미국은 레퍼런스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시장, 열리는 시장에 중국을 배제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리포트를 쓰셨는데 보면 매수 의견이신 거죠? 대한전선. 네, 맞습니다. 대한전선. 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이나 전력기기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지는 그 이슈인 거고, 그거 말고도 사실 전력기기 쪽이나 전선 쪽 관심이 많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잖아요. 다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효성중공업 100만 원도 주가가 넘었는데, 다만 많이 올라서 사실은 이제 차익이 나오면 꽤 나오고 변동성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애널리스트지니까 실적이나 이런 기반으로 봤을 때는 남은 하반기도 여전히 업황이 좋습니까? 네, 업황은 너무 좋습니다. 업황은 좋은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가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60% 정도 YTD로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2배 이상 오른 건데 그럼에도 더 갈 수 있을까?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 아니면은 성장률이 계속 나올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세 개 중에서는 탑픽이 효성중공업이고요. 150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원래 이제 투자 경고였다가 지금 이게 풀리면서 주의로 지금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못 사셨던 분들이 좀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작년에 보여줬던 현대일렉트릭의 양상이 올해 효성중공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1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YOY로 한 40%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 둔화 측면에서는 약간 덜 매력적이라고 보고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효성중공업은 작년에 30%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 저는 추정하기로는 YOY로 영업이익이 77%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 두 기업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쪽에서 먼저 어떤 기업이 숫자를 냈는지 어떤 기업이 수주를 먼저 내어서 북미의 비중이 빨리 믹스가 되었는지에 이 마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선점을 했었고 22년부터 수주를 받았던 게 점차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고요. 효성중공업은 지금 매출이 반영되는 게 2023년 하반기 정도 수주 받았던 것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ASP는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영업이익률이 나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기업만 비교를 하더라도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북미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은 매출에서 중공업 부문에서 23%가 미국 비중입니다. 업사이드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해서 멀티플을 줄 수가 있다면 효성중공업은 하반기에도 숫자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현대 일렉트릭을 찾으신다면 효성중공업을 더 보셔도 된다. 그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를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150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력기기 쪽에서 사실은 이제 후발이라는 건 이제 상장이 늦은 쪽인데, 그죠? 산일전기가 꽤 주목받으면서 탄탄히 가는데, ESS 모멘텀 얘기를 하셨습니다. 관련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데이터 센터가 정전 없이 네. 잘 이용되게 하려면 ESS가 필수적으로 예.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전력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이거는 속도가 조금 걸려요. 그래서 ESS를 지금 급하게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지 데이터 센터가 효율성도 좋고 잘 활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ESS에 들어갈 때 ESS는 직류입니다. 그러니까 DC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의 전력 계통은 다 AC,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SS를 쓰기 위해서는 AC에서 직류로 DC로 바뀌는 인버터가 필요한데요. 사실 그게 이제 PCS라고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제품을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GV나 지멘스, 티마이크 이렇게 좀 탑티어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턴키로 꼭 직납을 해야 돼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특수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일전기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실적에서 이 특수 변압기 쪽에 ESS 향으로 상당히 미국 향으로 168%나 늘어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그리고 ESS는 지금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강하게 입을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컨픽은 산일전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SS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2차 전지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니까 그 관련된 이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산일전기. 그러면 전력기기 중에서는 아까 이제 효성중공업 좋게 보셨는데 효성중공업이 탑픽인가요? 네. 네. 그리고 산일전기. 네, 맞습니다. 네. 두 기업을. 네. 네. 산일전기는 16만 원 맞죠? 맞습니다. 예, 목표가를 최근에 제시하고. 상향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1분만 더 시간이 뒷얘기도 해야 되니까 네네.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밸류 부담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건 예. 좋은데 이익은 늘어났는데 밸류가 정당하느냐 이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네. 지금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이 모두 12개월 포워드로 컨센서스로 보면은 지금 다 22배, 23배로 맞춰져 있고요. 제 추정치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제가 EPS를 좀 올렸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은 지금 한 17배 정도 되고요. 26년 기준으로.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19배 정도, 그리고 LS일렉도 19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1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20배 언더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전력기기가 엄청난 호황을 갖고 있고 지금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인 건 분명한데 이게 20배를 넘지 못하는 약간 이게 캡에 씌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로스가 계속 발현이 되게 된다면 끌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밸류에이션에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가본 길이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뭐 방산업체 25배, 30배, 전력업체에 20배 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고 거기 국내 기업들이 중심에 서기 때문에 그런 밸류를 주고 그걸 정당화하는 이제 시장에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셨군요. 전력기기 쪽 뭐 상당히 관심 있는 섹터인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음식료 쪽도 커버를 하셔서요. 음식료는 뭐 대표적으로 황제주가 삼양식품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삼양식품을 포함해서 조금 주춤합니다. 음식료 근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사실 삼양식품도 농심도 그리고 다 내일 나옵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다 앞두고 나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분위기가 뭐 조선이 간다거나 약간 산업재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보통 소비재는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근데 삼양식품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좀 선반영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 한들 이제 아시다시피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되는 게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풀로 돌아갈 시에는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삼양식품은 PQ의 성장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음식료 내에서의 거의 유일한 성장주라는 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탑픽으로 삼양식품을 제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할 때 아유 좋은 건 아닌데 네. 너무 비싸잖아. 그래 100만 원 오니까 네.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사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178만 원으로 네, 178만 목표가를? 원으로 최근에 네.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는 142만 원 수준이고요. 네, 성장의 스토리를 써갑니다. 그리고 음식료 가운데 삼양식품 탑픽이시고 또 관심 기업이 있습니까?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네. 그렇게 좋을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CJ제일제당도 실적이 발간을 했는데 네, 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2분기까지는 국내 소비도 상당히 부진하고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좀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기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삼양식품 외에도 사실 뭐 농심이나 네. 아니면 뭐 오리온도 좋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또 풀무원이나 빙그레 이렇게 작은 종목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픽으로는 항상 KTNG를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음식료가 아니고 이제 같이 담배로서 저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KTNG는 이제 하반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이제 기대를 네. 또 하시고 계시고 주가도 계속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주주 환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성숙기에 도달한 음식료 업체로서 저는 보여줄 게 아직도 많다라고 판단하고 KTNG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해외 관련이 이제 현지 생산도 많이 예. 하고요, 수출도 하는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필립 모리스나 이런 기업들이 전자담배에 집중을 하다 예. 보니까 우리가 좀 신규 지역, 아프리카 이런 데 우리의 관련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전력기기 쪽하고요, 음식료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료 쪽은 너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옛날 같은 음식료 하면 같이 네. 올라가는데 그죠? 이제 너무 이제 몇 개 종목만 가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롯데칠성 뭐 이런 네. 거 아이트실로 너무 못 가서요, 그죠? 네. 결국은 그런 거는 기본이 실적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주류는 제가 아직 커버를 안 하는 이유도 예. 좀 하향 산업이라 보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영향이 있겠지만 전보다 무슨 회식 이런 것도 안 하고 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는 문화가 네, 맞아요. 바뀌었고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은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섹터에 주목해야 되고 섹터 내에서도 발군으로 가는 종목들을 집중해야 되는 게 차별화되는 게 우리 시장의 흐름이고 과제인데요. 오늘 요한타증권의 손현정 애널리스트가 오셔서 일타 강사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관심 있는 기업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초반에는 꽤 강하게 갔었는데요.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3,200선이고요. 코스닥은 809이지요. 네. 수급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실은 뭐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에 보면 고무적으로 계속 뭐 슬금슬금 좀 사는 흐름들이고요. 네. 또 코스닥에 이제 중소형주의 좀 흐름이 나타날 거를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서 가는 건 아니죠. 뭐 기관들 중심, 개인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 예,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정책적 리스크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게 시장의 부담이잖아요. 뭐 돌아갈 길도 없는데 기왕 할 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